안녕하세요. 심수의 원장입니다. 미용, 안티에이징, 리프팅에 관한 모든 정보를 짜스럽게 다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해자TV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다른 것들도 해자스럽게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해자TV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즘에 다들 물어보시고 핫한 수술, 눈밑지방 재배치랑 다크서클 관련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쌍꺼풀 같은 거는 너무 했니? 이러면서 티도 많이 나고 인상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는데, 눈밑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는 진짜 그냥 자연스럽게 예뻐지고 멍만 안 들면 한 티도 안 나고 겉에 흉터도 안 나니까 마음도 가볍고. 이게 다크서클은 크게 종류가 4가지예요. 블룩 튀어나오신 분들, 눈밑 지방 돌출형이 하나 있고요. 반대로 꺼진 분, 푹 꺼져서 진짜 그늘져 보이셔서 피곤하신 분들, 너무 피부 얇아가지고 제 근육이나 지방이 좀 붉게 비치는 분들, 혈관 발달형이라고 일단 이름을 붙였고, 조금 치료하기 어려운 케이스긴 하지만 색소가 있으신 분들, 특히 애교살부터 시작하는 색소 있으시면 정말 약간 팬더 같은 느낌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들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색소형 4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짬뽕이 돼서 보통은 눈 밑에 산재해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눈이 꺼져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지방이 튀어나온 것도 있고 해서 복합성이에요. 수술 하나만으로 다크서클을 모두 해결할 수 있다고 하면 약간은 거짓말인데, 어떤 형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각각 적용을 해볼 수가 있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 같은 경우에는 눈밑 주머니 있으신 분들의 1순위. 눈밑 지방을 그대로 두고 다른 시술을 아무리 해도 돈 낭비라고 생각해요. 뭔가를 채운다고 해도 눈 밑이 약간 개구리 왕눈이의 투투 있잖아요. 불룩해지거든요. 지방을 두고 내가 딴 걸 해보겠다라고 하시면 사실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눈밑이 튀어나온 경우에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수술을 할 때 밑에 결막으로 들어가게 돼요. 눈밑 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를 열고 지방을 일부는 끄집어내서 안쪽에서 늘어져 있던 지방을 더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이 눈밑골 쪽으로 다시 모양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배치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제거만 했는데 재배치도 같이 하면서 이제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가는 수술이 되었어요. 눈의 모양마다 각자 어떤 수술법을 쓰는 게 더 좋은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좀 젊으신 분들은 사실 눈밑지방 재배치만 해도 효과가 확 나요. 피부가 탄력이 있으니까 늘어져 있던 만큼 눈밑지방 제거해도 다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두 번째, 꺼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식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눈밑으로 주머니가 있고 광대까지 꺼져 있으면 지방 이식 알갱이가 좀 큰 걸로 뼈대를 잡는 게 좋고, 눈밑 골만 꺼져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꺼진 이 위치인데, 미세지방 이식 또는 나노지방 이식이라고 해서 지방 알갱이를 정말 곱게 만들어주는 특수한 가공을 거친 후에 부드럽게 근육층 위쪽으로 깔아주는 시술을 하면 훨씬 골패인 느낌이 덜하고 팽팽해지실 수가 있어요. 필러 같은 걸 쓰셔도 눈에 일만한 변화를 주실 수가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좀 흡수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싫으신 분들은 지방 이식을 하시면 되고, 필러로 모양을 보신 후에 이 정도면 만족도가 좋은 것 같아 라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지방 이식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필러 같은 경우는 멍도 별로 안 들고요. 사실 간단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 고려할 점은 어떤 필러를 쓰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눈밑 필러 했다가 녹인 적이 있었거든요. 눈 밑에 많이 써서 검증이 되고, 그 다음에 뭉침이 없고 밀착력이 좋고, 그 다음에 입자가 고와서 딱딱하지 않고 고와서 눈 밑에 뭉치지 않는 그런 필러를 권해주는 곳, 그런 병원을 선택을 하셔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눈 밑에는 콜라겐 부스터, 스칼트라나 엘란스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다른 데는 저도 쓰고 제 친구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눈밑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뭉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밑은 사실 하지 않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는 편이고, 이것도 사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이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절대적이지는 않겠지만, 저는 사실 눈밑은 피부가 온몸에서 가장 얇아요. 여기는 조심해서는 나쁠 게 없다는 생각입니다. 혈관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레이저로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미세, 나노지방 이식 같은 걸 아주 정성스럽게 해드리면 우리 비치는 근육이랑 얇은 피부 사이에
한 층이 형성이 되거든요. 약간 비쳐 보이는 게 훨씬 덜해 보이는 결과를 낳으실 수가 있고, 지방세포에 피부에 좋은 성장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 탄력도 좋아지게 만들고 피부 톤도 좋아지게 만드는 결과가 있어서 이런 혈관형에도 사실 미세지방 이식은 되게 추천드릴 만한 시술이에요. 색소형은 사실은 저는 완벽하게 완치된다고는 말씀을 안 드려요. 저는 사실은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데 있으신 분들은 꾸준한 레이저로 좋아지실 수 있는데요. 애교부터 시작해서 우리 뒤트임 화장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색소 쫙 있으신 분들은 이 부위가 레이저를 쏘기도 조금 애매한 부위고 피부가 얇고 해서 완벽하게 색소를 다 없애드릴 순 없지만 약간 눈에 덜 띄게,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방법들을 같이 쓰면서 피부톤 개선을 하시면 예전보다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나는 그런 정도의 이제 개선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수술로 할 수 있는 건 수술로, 그리고 시술로 할 수 있는 건 시술로 해결하는 게 가장 이제 현명하게 내 눈을 대접해 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